오늘 해외 선물 단타가 이제 매우 위험한 투자죠. 레버리지가 보통 10배, 20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투자고요.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고요. 만약에 해외 선물 하지 않으시는 분은 여기서 바로 끄십시오. 왜냐면은 도박은 손대는 순간 거기 빠지게 되니까요. 특히 지름신 있는 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선물 단타 매우 위험한 투자인데 제가 아는 스킬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위험한 투자에 대한 것을 어차피 중독돼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분들에게 그나마 조금 안전한 방법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이 두 가지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농산물 쪽에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좀 잘 보시면 방향 전환할 때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윗꼬리가 길게 달릴 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원유가 윗꼬리가 달렸죠. 근데 이 윗꼬리가 달리는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장중에 엄청나게 이날 거의 10%까지 올랐을걸요. 제가 알기로 거의 10%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 장중에 10%를 올리게 되면은 레버리지가 10배, 20배가 되기 때문에 무리한 하방 투자자가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반대 매매 당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매수가 일어나서 개인들이 많이 죽죠. 무리한 투자자, 레버리지를 한 10배 쓰는 사람들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할 때 꼭 이렇게 하루 만에 윗골을 달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2, 3일을 거쳐서 10에서 20%를 갑자기 급등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대 매매로 하방 투자자를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도 먹을 파이가 월가도 커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애들 월가거든요. 윗꼬리가 아주 길게 작은 거 2, 3% 가지고 안 되고요. 보통 5% 이상에서 지금처럼 10% 달렸을 때는 지금처럼 반대로 전환하는 걸 염두에 두자. 이 기본인데 근데 원유는 제가 볼 때는 위아래로 한번 흔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래도 하방 포기하지 않는 개미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마이너스 원유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로 흔듭니다. 위아래로 흔들어요. 급등락을 해서 자, 그 설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윗꼬리가 달린 시기가 쌍봉이나 짝봉일 때 요거 이제 원유에서 났나고 농산물에서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콘, 옥수수도 똑같이 윗꼬리가 달리고 보세요. 방향전환 하죠. 이거는 방향전환까지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 다음날 한번 단타를 누렸을 때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가 걸리냐면은 농산물 주봉으로 조금 큰 그림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작년이거든요. 작년 한 7, 8월경인데 7, 8월 고점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한 번, 두 번을 꼭 방향전환할 때 한 번, 옛날 고점 일지까지 꼭 올려서 넘내만에 하다가 방향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1번보다 살짝 높게 올려 붙였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에 얘네들이 주로 스킬이에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750불이 좀 커서 떨어지기로 되어 있다고 해도 꼭 이렇게 한 번씩 올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데 물론 여기서 N자로 더 오르는 경우가 물론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그럴 경우에는 넘은 후에 보통은 제 경험입니다만은 보통 일주일 이상 이 라인을 예전 고점을 일주일 이상 지지되면은 보통 넘고 보통은 일주일도 안 돼서 꺾여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다시 꺾여 내려왔을 때는 요게 페이크성이고 다시 하락전환하지 않는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서 하방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다시 넘고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이상 지지되면은 그때는 하방 손절, 추가 상방 가능성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방이 반대 매매로 죽은 애들이 다 안 죽고 여전히 하방이 많다는데 여기서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올려붙여서 한 번 더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늘 이 라인까지 몇 번 넘는 듯 하다가 못 넘고 떨어질 때 그때 대세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농산물 가격이 지금 여기서 꺾이지 그거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윗골이 달아서 하방을 다 죽였을 정도로 올려 붙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투자자들이 계속 많을 경우에는 그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도 다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하방 투자를 같이 죽일 때 상방도 많고 하방도 많을 때는 상하방 투자를 같이 죽일 때가 있다. 제가 볼 때는 크루드 오일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윗골이 달렸다고 바로 하방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를 다 죽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떨어지지, 아니면은 이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자체에서 윗골 달렸지만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장중에라도 확, 이번 주 월화에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방향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방을 이거 윗꼬리로 인해서 결국 위로 간척하다가 다시 여기를 깨져 내려와서 하락 신호가 난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오를 경우에는 그때는 하방을 손절해야겠죠. 왜냐면 원유도 몰라요. 예전에 원유가 180불 정도까지도 올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180불이 아니라 150불 정도까지 올랐던, 이쪽 2008년도인데 이때까지 올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치고 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너무 이제 상방으로 많이 달려드는 애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좀 떨어뜨려서 상방 애들을 또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크게 상승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여기 이 즈음에서 떨어지는 게 목적인지 모르는데, 러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제재할 수단은 솔직히 미국으로서는 유가를 하락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러시아가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하락을 보시면 사실은 이 라인을, 이때는 한 번이 아니고, 물론 긴 기간이긴 하지만 이 라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넘는 듯 하다가 떨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방향전환할 때. 보통은 두 번이 많은데, 이건 물론 긴 기간 월봉이라서 이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점도 가서 확대해보면 윗꼬리가 달린 경우가 많고 그렇다. 이게 큰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보통 윗꼬리를 달리게 해서 하방 투자자들 반대 매매 하거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상방으로 전환할 때는 아랫꼬리, 여기 보시면 아랫꼬리를 달렸잖아요. 이렇게 아랫꼬리 달리게 해서 상방 투자자를 이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식으로 확확 누르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좀 방향 전환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다고 해도 여기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 하다가 다시 감아올리는 이런 N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도 N자가 나오는 거에 대한 손절 대응은 하신다는 마인드로, 조금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예측이 의미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 장중에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하방, 왜냐면 개인들 요즘에 또 원유 고포스에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작년도에 마이너스 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락에 베팅한 개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에 떨어지기로 돼 있더라도 자꾸 이제 위로 한 번씩 한번 슈팅을 하면서 헷갈리게 하면서 전환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환된 다음에 완전히 골로 가는 것보다는 또 한 80불까지 떨어진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죽이는, 상방으로 간다고 해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리지 않겠나,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갈듯갈듯 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이거를 이렇게 몇 번 하면서 아래로 아예 갈지, 여기를 또 넘는 듯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쌍봉 두 번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를 넘고 지지에서 갈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서 대응해야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거 수급도 안 맞고, 이거는 그냥 월가가 토토놀이로 개인들의 반대 방향으로만 치면은 다 이기는 거라서, 개인들이 어디에 열광하는가만 잘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가는 방향으로 대응만 하셔야지, 이걸 뭐 예측하다 다 망해요, 여러분. 진짜로 다 망합니다. 이거 원자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다 월가의 돈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생 시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원유의 실제 거래대금보다 이 선물시장 거래대금이 더 크거든요. 토토판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승부조절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어차피 죽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상방에 하방에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실 거면 차라리 ETF로 좀 줄여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너무 레버리지 크게 쓰시면 도박하는 데는 좋습니다. 도박하는 데는 좋은데, 이 방향을 누가 맞추겠어요? 이 방향 움직이는 애들만이 살아남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이걸 다 맞추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한 7, 80%의 좀 적중도가 있는 스킬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헷갈리게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어쩌면 농산물을 쌍봉까지 겹쳐서 어쩌면 농산물을 좀 하락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하네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후속타는 못 봐드리고요. 이거는 강의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이제 피곤해서 이거저거 다 못 봐드리니까는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 정도를 배워가시고 각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